연달아 북상한 태풍으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낙과 피해에다 벼들이 잇따라 쓰러지면서 수확을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충북에서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확진자가 고발 조치됐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민을 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전면 원격 수업이 진행됐던 청주와 옥천 지역 학교들이 부분적인 등교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충북도 교육청은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 상담을 강화했습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투기자뿐만 아니라 땅을 빌려준 토지주에게도 책임을 묻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태풍 하이선까지 열흘 사이에 무려 3개의 대형 태풍이 북상하면서 가장 한숨을 많이 쉬는 분들은 아마도 농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추석을 코앞에 두고 출하를 준비 중이던 과일들이 우수수 떨어졌고 논에는 익어가던 벼들이 힘없이 쓰러져 수확을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나무에 달려있어야 할 사과들이 땅바닥에 나뒹굽니다. 열흘 만에 3차례나 찾아온 태풍에 간신히 살아남았던 사과마저 우수수 떨어진 겁니다. 올봄 냉해로 인해서 사과 꼭지가 짧아지면서 약한 바람에도 사과가 쉽게 떨어지는 낙과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매달려 있던 사과들도 강풍에 흔들리는 가지에 상처를 입어 상품성을 잃었습니다. 1년 농사를 망친 피해 농민은 그저 한숨만 쉴 뿐입니다. 올해 냉해로 인해서 꼭지가 좀 짧아요. 그래서 사과가 매달려 있는 힘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조그마한 바람에도 많이 낙과가 지고 있습니다, 지금. 7,000제곱미터에 이르는 너른 논의 벼가 모두 쓰러졌습니다. 연달아 북상하는 태풍에 웃자란 벼들이 잇따라 쓰러지면서 수확을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3차례나 휩쓸고 간 태풍에 도내 농경지 600만 제곱미터가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나마 가을 날씨가 좋으면 반수확서 했는데 만약에 비가 이 정도로 자꾸만 지정거리면 아마 못 필 수도 있습니다. 아예 못할 수도 있어요. 청주기상청은 태풍의 영향권에서는 벗어났지만 내일까지 비와 바람이 강한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두고 일부에서 시비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충북에서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고발 조치됐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지난달 4일 오후 1시 46분쯤 80대 A씨는 마스크를 쓰고 시내버스에 탔지만 자리에 앉아서는 마스크를 코 아래로 내립니다. 하차할 때까지 34분 동안 이른바 턱스크 상태였던 A씨는 나흘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5월 30일 발령한 시내버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근거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만약에 버스를 탔을 때에는 저희가 이제 그 탑승 시나 아니면 탑승 중간에 마스크를 벗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고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을 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경찰에 접수된 마스크 미착용 신고 건수는 155건에 달합니다. 또 지난 5월에는 마스크를 쓰라는 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입건되는 등 크고 작은 마스크 시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개인의 자유도 참 중요하지만 개인의 건강이나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는 마스크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한편 오는 10월 13일부터는 충청북도의 행정명령과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일상생활을 제외한 모든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학생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전면 원격 수업이 진행됐던 청주와 옥천 지역 학교들이 오늘부터 부분적인 등교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충북교육청은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학생들의 심리 지원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텅 비어있던 교실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스크를 쓴 학생들은 선생님의 수업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난달 청주와 옥천 지역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들이 나오면서 2학기 시작과 함께 고3을 제외한 모든 학년이 원격 수업에 들어갔는데 이번 주부터 다시 등교 수업이 가능해진 겁니다.
더 미뤄질까 봐 걱정도 많이 했었고 원격 수업을 하면서 불편한 점들도 많았기 때문에 빨리 등교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나마 등교를 하면서 함께 수업할 수 있어서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의 밀집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 방침에 따라 전면 원격 수업이 유지되는 20학급 이상 초등학교를 제외한 145곳에서 등교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전문 심리 상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학생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상담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전문 상담위를 통해서 온라인 상담이나 직접 방문해서 치료하는 등의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도내 학생은 6,2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헌혈 부족으로 일선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적십자사 충북혈액원이 급기야 아파트 단지를 찾아 단체 헌혈 캠페인에 돌입했는데요.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이동원 열차가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찾았습니다. 장대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주민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적십자사 충북혈액원이 아파트에서 헌혈 행사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파트에서 한다고 해서 좀 기회가 돼서 오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해서 뿌듯한 기분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혈액원이 직접 주민을 찾아 나선 건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충북의 헌혈자 수는 5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가량 줄었습니다. 혈액 재고량이 적정치에 못 미친 날이 지난 3개월간 67일이나 될 만큼 상황이 심각합니다. 헌혈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군부대와 학교 등의 집단 헌혈이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등으로 급감한 탓입니다.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헌혈입니다. 아파트 헌혈을 계기로 해서 청주시나 아니면 충북도 도민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헌혈 참여율을 많이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충북 지역 전체 아파트 단지 수는 616곳. 적십자사는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 속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북 곳곳이 폐기물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행정당국이 투기자들을 찾기 위해 나름 애를 쓰고는 있지만 수법이 워낙 은밀해 적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땅을 빌려준 토지주들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에 촬영한 청주시 오창읍 용두리의 한 공장 부지입니다. 온갖 쓰레기들이 산 중턱까지 쌓여 있고 산업 폐기물과 공장 폐기물 등 모두 6천여 톤에 달합니다.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칸막이까지 설치해 놓는 등 업자의 계획적인 투기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산더미처럼 가득 쌓여져 있던 폐기물들은 이렇게 말끔하게 치워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폐기물을 치운 사람은 업자들이 아니라 청주시였습니다. 장기간 방치할 수 없다 보니 업자들을 대신해 폐기물을 치운 건데 청주시는 처리 비용 12억 원을 행위자뿐 아니라 토지주에게도 똑같이 부과했습니다. 폐기물 투기에 땅을 빌려준 토지주도 연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비용 폭탄을 떠안게 된 토지주는 당시 상황을 전혀 몰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토지주가 이걸 책임을 갖다가 나중에 저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지만 청주시는 관련자 모두가 책임이 있는 부진정 연대 책임이 원칙이라며 토지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빌려줬다고 이제 관리를 완전히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보다는 주기적으로 현장을 가셔가지고 어떤 건 하는지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청주에서 벌어진 8건의 폐기물 투기 중 5건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됐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6월 청주 가덕면에서 발생한 불법 투기 등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지역 교회 60% 이상이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교회와 성당 등 1,314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868곳이 일요 대면 예배와 미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대면 예배나 미사를 진행한 곳 중 방역 수칙을 위반한 곳은 없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항소 일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옛 진주산업 클렌코 회장 A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업체 대표 B씨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씨 등은 앞서 쓰레기 과다 소각과 무단 증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재 청주시는 클렌코를 상대로 사업 허가 취소를 위한 두 번째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충북자치연수원 제천 이전과 관련해 이시종 지사가 흔들림 없는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오늘 확대 간부회의에서 중앙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혁신도시를 조성했듯이 충북 내 균형 발전 차원에서 북부엔 자치연수원, 남부엔 농업기술원 분원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환영한다며 국민의힘의 특위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공대위는 이낙연 대표가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효과적인 균형발전 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한 것은 집권 여당의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행정수도 이전에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선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 내 균형발전특위에 참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오는 21일 제천에 있는 충북본부를 대전 충남본부로 통합할 방침인 가운데 제천 지역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천발전위원회는 지난 4일 제천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연 데 이어 오늘은 대전 충남본부를 방문해 충북본부 폐지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기간 100만 명이 방문하고 100억 원 상당의 농특산물 판매고를 올리는 보은대추축제가 올해는 온라인 축제로 전환됩니다. 보은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대추축제를 보은군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축제 기간을 닷새 늘려 다음 달 16일부터 보름간 개최하고 대추 등 농특산물 판매도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